가자 지구 밖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또 반대 세력을 규탄하는 시위도 함께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위가 테러로 변모되거나 반대 세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주변국 정상, 세계적인 기업의 CEO, 대학교까지 각기 다른 편을 들고 반대 세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각각 지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 편에 선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데이터를 집계하는 ACLE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가 총 4,38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는 3,761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는 529건, 평화를 요구하는 중립 시위는 95건이었죠. 시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는 영국과 예멘, 터키, 그리고 이란과 모로코였는데요. 특히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었죠. 지난 11월 11일 런던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경찰 추산 30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애초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등장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수백 명 규모의 반대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향해 기습을 시도하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결국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26명이 체포됐다고 하고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경찰은 아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물대포와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를 저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과 델라웨어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저 인근, 워싱턴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앞과 캘리포니아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인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LA에서는 두 지지 세력이 충돌해서 한 유대인 남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시위를 하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과 60대 유대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유대인 남성이 가격을 당해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하루 만에 숨진 거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밴쿠버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돼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트루도 총리가 급히 대피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트루도 총리가 밴쿠버 시내 차이나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250여 명의 시위대가 건물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인 건데요. 150여 명이 정문 쪽을, 100여 명이 뒷문 쪽을 가로막은 채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면서 즉각 휴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지지 시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요. 유대인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의 정상들이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은 대부분 미국과 서방 국가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은 정당성 없는 하마스의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도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 팔레스타인인들 역시 하마스의 희생자라고 강조했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테러, 증오, 혐오로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고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찾아 하마스도 IS와 다름없는 테러 조직이라면서 하마스에 대항하는 국제연합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눈 범죄와 관련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도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와 이라크, 시리아, 튀니지 등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닌 해방단체로 자신들의 땅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자헤딘이라면서 당초 예정된 이스라엘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죠. 반미 반서방 연대에 나선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느 쪽도 비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을 의식해 사실상 팔레스타인 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분쟁의 반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해 양측의 평화 공존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로 선이 나뉘고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테러와 비슷하게 변모돼 영국에서 이스라엘 관련 기업 건물 외벽에 붉은 페인트 칠을 하거나 이스라엘 군인의 무료 음식을 제공했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쥐를 풀어놓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건물 곳곳에 과거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나치가 사용했던 다윗의 별 낙서가 수십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아랍 이슬람 혐오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미 최대 무슬림 단체 CAIR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도움 요청과 편견 신고가 총 1283건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406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독 두 세력 간 갈등이 심한데요.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33개 학생 단체가 하마스 공격에 이스라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자 한 보수 단체에서 보스턴 시내의 해당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을 전광판에 공개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서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월가의 거물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자신의 SNS에 수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이 학생들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학생 명단을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동안 하버드대에 기부를 해오던 유대계 자본가들이 기부금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내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4% 정도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까지 유대계고요. 정재계도 꽉 잡고 있어서 현재 미국 상원의원의 9%가 유대계입니다.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유대계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월가 금융기관에도 유대계 자본이 대거 투입돼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미국 곳곳에서 이번 전쟁 이후 두 지지 세력 간 갈등과 충돌이 큰 것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였던 서방에서도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다는 건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아랍권 이민자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의 인구 비중이 훨씬 더 높았지만 아랍권 이민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유대인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영연방에서는 이런 사태가 본인들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지식층들의 반성이 있기도 합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영국은 전쟁에 유대인들의 돈을 활용하고 아랍인들의 전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과 아랍에 각각 주겠다고 이중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1917년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가 건립을 지지하겠다고 명시했는데요. 문제는 1915년에 이미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맥마흔 선언도 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맥마흔 선언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과거 영국의 이중적인 정책이 지금의 중동 분쟁을 야기하게 된 건데요.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일부 영국인들이 반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알고리즘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대 친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진 세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장님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대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고 전 세계가 편을 나눠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중동 전체의 정치적 불안이 커질 수도 있고요. 세계 정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극단적인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